오늘 장의 중심이 될 이슈앤 전략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월요일 출발은 산뜻하게 네 분과 함께 볼게요. LNS홀딩스 김선영 대표, 프레스티지 경영전략연구소 반종민 소장, FR자산관리 길건우 대표와 헤르메스탁 하창원 본부장과 함께합니다. 네 분 어서 오세요. 자, 급등하고 있는 제약바이오주, 확실한 주도주 굳히기 모드에도 돌입을 할 수 있을까요? 금리 인하 국면, 제약바이오주의 추가 상승 여력 진단해보며 출발하겠습니다. 미 연준이 빅컷을 단행하며 4년 반 만에 금리 인하 시대가 도래됐음을 공고히 했죠. 제약바이오주가 국내 증시의 주도주로 부상할지, 그렇다면 바이오 섹터 안에서도 어떤 특징의 바이오주를 살펴보면 좋을지 김선영 대표께 들어보죠. 네, 커니 앞에서 정리해 주신 대로 이제 미국이 4년 반 만에 금리 인하 국면으로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국내 바이오 제약주가 이제 정말 오랜 기간 동안 힘든 시간을 깨고 이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잘 아신 대로 최근에 뭐 2차 전지든지 반도체주가 조금 불안한 상황에서 바이오주가 좀 우리나라를 끌어주는 분위기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일단 흐름도 좀 괜찮았고요. 앞으로 전망도 좀 좋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제 투자는 그대로 이어가셔야 된다 좀 보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가 근데 절대로 잊으면 안 되는 게 뭐냐면은 바이오 제약 업종도 정말 수년간 인고의 시간이 있었다가 이제 좀 뜨기 시작했다는 부분인데, 그걸 그대로 적용시키면은 지금 잘 나갔던 종목들도 좀 쉬는 과정을 우리가 좀 충분히 이제 그렇구나라고 좀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좀 먼저 말씀드리고요.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이제 투자라는 거는 잘 나갈 때 투자하는 것도 좋지만, 오히려 한때 잘 나가던 업종이 좀 오랜 기간 동안 쉴 때 그때 오히려 좀 공부를 집중해서 우리가 좀 장기적으로 좀 이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다시 내려오고 돌아와가지고 어제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KRX 헬스케어 지수가 지난 20일 날 기준으로 52주 신고가를 한 번 더 갈아치웠다는 그런 소식이 나왔습니다. 참고로 KRX 헬스케어 지수는 삼성바이오로직스나 셀트리온 같은 이런 바이오 제약 기업들 총 73개 기업들이 이제 포함되는 인덱스로, 코로나 초기 국면이었던 2020년도에 1년 거의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에 그때부터 계속 쭉 밑으로 미끄러지다가 올해 반등에 성공해서 4년 만에 4천선을 회복했다는 그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일단 올해 바이오주 잘 아시겠지만 리드한 기업이 알테오젠과 유한양행이 이끌었는데, 최근에 여기다가 이제 바이오 대장주죠.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강세에 합류했다라는 그런 부분까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이오 제약주 같은 경우는 이제 대표적인 금리 인하 수혜 업종 기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대규모 자금을 정말 오랜 기간 동안 꾸준히 넣고 있다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결과가 나온 업종이기 때문에 금리가 내려갈수록 이자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그대로 실적 개선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관련 업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미국이 본격적으로 이제 금리 인하기에 들어갔죠. 근데 원래 지금까지는 피벗이라는 단어를 쓰다가 이번에 보니까 파월 의장이 리캘리브레이션이라는 단어, 이제 재조정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전 이거 보고 정말 감탄했거든요. 와, 이런 단어를 쓸 수 있구나. 예전에 벤 버냉키가 이제 테이퍼링이라는 단어를 처음 썼을 때 이야 했는데, 사실 전 두 번째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어를 잘 쓰면서 무난하게 뭔가 이제 넘어가고 싶은 그런 분위기로 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런 분위기 가운데 바이오 제약 기업 같은 경우는 금리 인하 수혜 포인트가 있고요. 그리고 실체가 있는 실적이 나오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미국에서 이제 중국을 치려고 생물 보안법 같은 것도 나왔으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는 지금 실적도 잘 내고 있는 내부, 그리고 외부적으로 이제 어쨌든 이제 이런 반사이익도 얻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샀다 팔았다 하실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최소한 한 2, 3년 이상도 투자하실 수 있는 업종이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단기간에 급등한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포함해서 그렇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액면 분할 가능성 있습니까? 저는 사실 금액이 크기 때문에 액면 분할하면 또 이제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 밸류업 정책에 따라 가지고 자사주 매입과 함께 또 이제 주주들을 위한 정책으로 또 표현될 수 있잖아요. 이에 따라서 지금 당장은 아니죠. 지금 당장은 아닌데 한 1년 정도 내에 가격대가 좀 높기 때문에 이걸 충분히 스플릿 카드로 쓸 수도 있겠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지난 6월까지 60만 원대 머물다가 지난주에 드디어 황제주 자리에 올랐습니다. 106만 원까지 지금 찐 상태입니다. 미국의 생물보안법 관련 영향까지 점진적으로 체감될 것으로 기대가 되는 종목이니까 계속 주목해 보자 그런 말씀이셨습니다. 자, 코리아 밸류업 지수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가계대출 규제에 투심이 위축됐던 은행주들이 밸류업 모멘텀을 특히 기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길건우 대표한테 관련 전망 들어보겠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은행 관련주들이 시장 안 좋을 때도 항상 조금 선방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선방을 한 가장 큰 이유가 밸류업에 동참하기도 했고, 밸류업 지수 발표하고 상품 나오면 가장 큰 수혜 볼 거다라는 게 조금 지배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내일 앞으로 다가오다 보니까 더 갈 거냐,
아니면 가다가 멈출 거냐. 이제 이게 사실 조금 고민되실 텐데 전반적으로 보면 사실은 이제 금융주들 같은 경우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쉴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돼요. 왜 그러냐면 이미 많이 올랐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에 현대차나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가 이제 나머지에 조금 편입이 될 거다라는 것들이 조금 얘기가 많이 나오면서 최근 들어 주가가 조금 올랐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그 최근에 KB증권에서 후보 종목이 한 31개 정도 뽑았는데 절반이 금융주고요. 나머지 절반은 다른 뭐 소비재도 있고 산업재도 있고 그다음에 소재 관련 주들도 있는데 저는 되려 밸류업 지수 발표하면 나머지 종목들이 조금 더 움직일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금융주만 조금 국한돼서 보시는 거는 뭐 이제 밸류업에 관련해서 투자를 하실 때 조금 소외될 수 있다라는 관점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너무 큰 기대를 많이 갖는 건 저는 조금 고민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왜 그러냐면 밸류업 지수가 사실은 우리나라가 처음 만들어서 한 게 아니라 일본 걸 조금 벤치마킹해서 보완해서 뭐 이렇게 만들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지수 만들고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4분기에 ETF 나올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운용사들도 지금 거의 맞춰서 출시하려고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 일본에서 상품이 나왔을 때 그렇게 잘 팔리지는 않았습니다. 순위가 그렇게 높지는 않았고요. 뭐 일본 밸류업 지수 관련해서 ETF가 이제 크게 보면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116이고요. 하나가 217입니다. 기대만큼 그렇게 세일즈가 많이 되지는 않았다라는 관점도 어느 정도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다만 금융주들한테는요. 다른 수급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24일 날 밸류업 지수 발표하고 나서 금융주는 조금 쉴 수는 있지만 10월 달쯤 되면은 특히 은행주들은요 조금 더 움직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K뱅크가 10월 중에 일반 청약합니다. 그리고 10월 말에 상장 예정되다 보니까 10월에는 또 수급적인 면에서는 굉장히 좋고요. 우리은행이 이제 사실은 12.58% 보유하고 있는 2대 주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요거까지 조금 부각이 돼서 특정 몇 개 은행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달릴 수는 있으나 밸류업 때문은 아니다. 라는 것들도 조금 감안하시면서 조심스러운 투자를 하시는 게 저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은행주 관련해서는 지금 밸류업 모멘텀도 유효는 하겠지만 뭐 K뱅크 일정이라든지 실적적인 측면도 또 이제 하반기 10월 달에 이제 발표가 되는 만큼 관련주들의 변동성 좀 어느 정도 예상하고 대응을 해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으로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기적의 비만 치료제로 불리는 위고비가요 드디어 다음 달 국내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비만 치료제 관련주들은 뭐 애초부터 좀 들썩이고 있는 상황 속에서 블루엠텍이라든지 유한양행은 아주 뭐 신고가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현 시점에서도 지금 포트에 비만 치료제 없으신 분들 참 소외감 느낄 것 같아요. 매수 매력도 높은 종목이 있다면 반종민 소장님 어떤 종목 보세요? 이게 매수매도 매수 매력도가 높은 종목은 유통회사가 좀 더 그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보고, 블루엠텍이요? 네, 블루엠텍이 좀 가능성이 네. 있을 것 같은데 그 전에 먼저 이제 비만 치료제 관련된 종목들이 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뭐 한미약품도 있고 유한양행, 인벤티지랩, 그리고 블루엠텍, 뭐 다양한 기업들이 많긴 한데요. 특히 이제 한미약품의 경우에는 11월에 신개념 비만 치료제 개발 중인 물질이 11월 그 미국 비만 학회에 소개될 예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미약품에 대한 이슈는 있는데 그 내부적으로 또 이슈가 따로 있죠. 그렇다 보니까 한미약품의 경우에는 이러한 이슈도 좀 잘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 유한양행과 인벤티지랩 같은 경우에는 세마글루타이드에 대해서 장기 지속형 주사제를 좀 개발을 하고 있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고요. 특히 유한양행의 경우에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그러니까 앞서의 그 김선영 대표님께서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제약바이오 쪽에 분위기가 같이 연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유한양행에 대한 분위기는 계속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좀 이슈를 좀 체크를 해본다 한다면 비만 치료제에 대해서는 이슈가 계속 있기 때문에 변동성은 상당할 수는 있겠지만은 지속적인 좀 우상향 흐름들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위고비 프리필드 펜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주사제의 형태에 대해서 그 관련된 건데 다음 달 중순쯤에 한국에 출시된다는 이슈가 부각되는데 사실 여기에 대해서 정확한 날짜가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이게 지금 공식적인 입장이나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일단 이슈는 아직까지 남아있다 보니까 비만 치료제와 관련된 종목들은 계속 좀 더 가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변동성에 대한 유의도 하셔야 되겠지만 상승 가능성은 아직까지 더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표적인 기업들 위주로 보시는 것도 좋긴 한데 저는 그 블루엠텍이라는 기업을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약품 유통 판매 업체이기도 하지만은 이게 지금 삭센다,
그러니까 노보노디스크의 또 다른 그 비만 치료제인 삭센다를 좀 유통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위고비에 대해서도 유통을 좀 막고 있다라는 내용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실제 지금은 그 개발 중인 기업들보다는 유통하는 기업들 위주로 좀 더 부각받을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블루엠텍의 경우에는 지금 상황이 그렇게 크게 나쁘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앞으로 이 기업에 대해서 이슈를 좀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최근에 인벤티지 랩이든 펩트론이든 그 전환사채나 이런 것들의 추가 상장 내용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블루엠텍 역시 이달 24일 그러니까 내일이죠. 12전환 추가 상장이 좀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이게 이것도 악재잖아요. 예, 일시적으로 악재일 수는 있겠지만은 여기에서 좀 해석이 좀 분분할 수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여기에서 좀 더 말씀드리자면 행사가액은 1,503원인데 그러면 지금 현재 주가 그 행사 가격 대비 한 2배 정도 되거든요. 현 주가가. 근데 싸겠네요. 예, 그런데 여기에서 이번 물량을 좀 살펴봤을 때 제2회차에 대한 전환사채인데 이게 2022년 9월 28일 산업은행을 대상으로 좀 발행을 한 거다 보니까 산업은행을 대상을 통해서 발행을 한다 하더라도 바로 매도 물량이 나올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은 이 물량이 나온다 하더라도 더 기대감이 더 나올 수 있고 바로 엑시트가 나오진 않을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블루엠텍의 경우에는 이 흐름들을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그 이슈나 이런 것들이 유효하기 때문에 신규 투자 관점으로 유효하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렇군요. 블루엠텍 유통회사입니다. 노보노디스크하고 관련이 있는 유통회사 주목해보자. 이런 말씀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다음 이슈입니다. 조선업종인데 국내 조선사들이 미 해군 함정 MRO 유지보수죠. 이쪽 시장에 본격적으로 지금 뛰어들고 있습니다. 단순한 유지보수 사업을 넘어서 함정 건조 수주로 연결될 수 있을지가 주목이 되고 있는데 하창원 본부장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미국에서의 인증을 받아야 MRO 이제 사업을 진행을 할 수 있는데 그거를 통과를 했다라는 점에서 일단은 좀 기술력을 인정을 받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뛰어난 것은 바로 납기죠. 납기 부분을 지키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맞춰지는 상황에서 사실 건조를 한 데에서 유지보수를 하는 게 가장 좋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유지보수 쪽으로 만약에 우리나라 조선사로 좀 치중이 된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이제 건조까지도 좀 넘어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수선 관련된 부분은 지금 플러스 알파 요인으로 보시는 게 맞고요. 조선업은 지금 신조선가 그리고 이제 LNG선을 기반으로 한 이런 이제 수주 부분들 그리고 그게 이제 장부가로 변하면서 이제 공급자 우위로 다시 바뀌고 있는 그런 이제 긍정적인 부분들을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부정적인 부분으로는 이제 후판 가격이 변동이 나오면 당연히 수익성에서 악화가 되는데 이제 원자재 쪽에서는 큰 변동이 나오긴 현재 어려울 것 같고 좀 지금 상당히 걸리는 건 이제 파업이나 이런 인력 부분에 대한 부분인데 요건 이제 시간적인 부분이 좀 해결을 해주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본업이 굉장히 튼튼한 상황에서 이렇게 MRO 부분과 특수선에 대한 수혜가 좀 나타나는 부분들이 상당히 좀 긍정적이고 이게 이제 미국 쪽만 보더라도 20조 원 시장이고 전 세계로 보면 80조 원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시장의 규모가 굉장히 크고 워낙 사이클이 큰데 이게 이제 유지보수 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아무래도 장부가로 반영되는 횟수가 좀 늘어나게 되겠죠. 그러면 수익성 부분이 조금 더 빠르게 좋아질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하나오션 같은 종목은 사실 이제 수주 기반으로 올라갔었던 HD 한국조선해양이 대표적이죠. 그런 종목군들과 비교했을 때 주가가 거의 오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본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여기 이벤트가 된다라고 한다면 이제 바닥권에서 후행적으로 쫓아갈 확률이 상당히 높다라고 정리드리겠습니다. 그럼 중국의 조선사 1위, 2위 업체들의 합병 이슈라든지 관련해서 파업 이슈가 조금 센티에는 스크래치를 줄 때마다 조정 시 매수 관점 유효하다라고 보시는 거죠?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사실상 이제 단기간으로 봤을 때 조선 쪽과 바이오 쪽이 외국인 순매수가 굉장히 강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본다라고 한다면 그들도 그 사건을 다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이슈를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긍정적으로 보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조선주들의 추가적인 상승 여력 한번 응원해 보겠습니다. 이어서 오늘 아침 나온 가장 빠른 리포트도 확인해보고 오시죠. 박정원 캐스터입니다. 오늘 아침에 나온 리포트 정리해드리는 가장 빠른 리포트앤 공시 시간입니다. 이번 주 첫 거래일 증권가는 상향과 하향 그리고 신규 커버리지까지 게시하며 부지런히 보고서 발간했습니다. 먼저 상향으로는 다올투자증권이 LIG넥스원을 주목한 보고서가 나왔고요. 증권가는 화장품과 게임 섹터 내 종목들을 짚어내며 목표가 하향 조정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특히 KB증권은 신규 비용과 출시 일정에 대한 불확실성이 부각된 펄어비스, NH투자증권은 양호한
발표한 3분기 실적이 기대되지만 신작은 내년 상반기 출시가 예정되어 있어서 단기 모멘텀이 부재하다고 판단하며 네오위즈를 꼽아냈습니다. 한편 신규 커버리지로는 기숙학원의 대표주자로 의대 증원 수혜가 기대되는 디지털 대성, 그리고 서브컬처에 특화된 기업 정체성과 AI 모델로 효율적인 인력 활용이 전망되는 시프트업 주목한 증권사 보고서도 발간됐습니다. 먼저 에라이즈 넥스원 리포트부터 확인해 보시죠. 다을투자증권은 오늘 에라이즈 넥스원에 대해 이라크 천궁투 수출로 이 수출 절벽이 2030년까지 멀어졌다며 실적 호조는 2030년대까지 이어지리라 전망했습니다. 투자 의견은 매수 목표가는 기존 27만 원에서 31만 원으로 14.81% 상향 조정했는데요. 2029년까지의 잔고를 소화하느라 바쁠 예정이기 때문에 다음 수주 모멘텀이 무엇일까 급하게 따질 필요가 없다면서 2025년엔 미국 비궁 수주, 2026년엔 사우디 천궁2의 PH2를 기대할 수 있고 고스트 로보틱스의 성장 스토리도 유효하다고 평가했습니다. 다음은 코스맥스 보고서입니다. 하나증권은 오늘 코스맥스에 대해 3분기 실적이 낮아진 시장 기대치를 달성할 것으로 보며 매수 투자 의견을 유지하고 목표가는 종전 20만 원에서 19만 원으로 소폭 하향 조정했습니다. 3분기 매출액을 작년보다 15% 증가한 5,300억 원, 영업이익은 35% 증가한 449억 원을 추정하며 낮아진 기대치에 부합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요. 중국의 소비 등 영업 환경이 부진이 지속되면서 코로나 수준의 매출을 기록할 전망이지만 동남아와 미국 등 해외 매출 확대는 물론이고 K뷰티의 글로벌 확대 기조로 국내 매출 강세가 나타나며 견조한 실적을 시현할 것이라고 분석한 점 참고해 보시죠. 지금까지 가장 빠른 리포트 N공시 박장원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하루빨리 반등다운 반등이 필요한 전자하이닉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뉴스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HBM 납품처 확대에 나섰습니다. 차량용 메모리 시장에 주목하고 있다는데 과연 주가 회복, 외국인의 매수세 컴백에 좀 긍정적인 뉴스로 작용이 될지 궁금하네요, 김세영 대표님. 사실 이번 주 외국인들의 수급이 좀 중요해 보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지난주에 비컷이라는 큰 이슈가 지나갔기 때문에 이번 주부터 분명히 좀 정신 차려서 좀 뭔가 좀 분위기가 달라지지 않을까 싶은데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인공지능 서버에 들어가는 이제 HBM 납품처 확대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주가 안 좋아도요. 회사들은 계속 이런 노력을 하고 있고 이런 노력들이 나중에 결국은 주가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항상 어려울 때 회사들은 어떤 걸 하는지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작년 기준으로 차량용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 시장 1위는 마이크론입니다. 시장 점유율 44%고요. 2위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로 32%인데 삼성전자는 2025년도 기준으로 우리가 1위 하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일단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1차 타깃은 구글의 자회사인 웨이모 그리고 이제 테슬라 같은 자율주행 차량을 개발하는 기업들이 첫 번째 타겟팅이고요. 일단 완전 주행으로 가는 길이 좀 멀어 보이긴 하는데 기술이 계속 점점 고도화돼가고 있기 때문에 이 더 높은 어떤 데이터를 처리하는 HBM에 대한 수요는 앞으로도 쭉 증가할 것이고 HBM을 넘어선 더 높은 사양의 어떤 D램도 앞으로 수요가 증가할 것입니다. 일단 지난 20일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전장 포럼 2024에서 자동차용 7세대 HBM인 HBM4E에 대한 개발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물론 언제 내겠다라는 얘기는 안 나왔는데 일단 계획에 대한 발표가 나왔다는 부분이 중요한 것 같고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삼성전자는 HBM4로 넘어가게 되면 지금과는 완전 다른 판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SK하이닉스와 좀 더 한번 해볼 만한 그런 베이스가 만들어집니다. 어쨌든 이런 기술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이제 100 TOPS 정도의 어떤 연산 추진 능력을 갖춰야 되는데 TOPS 같은 경우는 쉽게 말하면은 1초에 1조 번의 연산을 한다는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레벨 3를 위해서만 101초에 100조 번 이상의 연산 능력이 필요하다라는 부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포인트는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계속 매출처를 다변화시키려고 노력하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노력이 있으니까 이 부분 체크하셔가지고 투자는 그냥 장기적으로 쭉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거 이러다가 6만 원 깨지는 거 아닌가요? 굉장히 사실 걱정이 많습니다. 투자들. 6만 원 깨지면 전 땡큐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매수의 기회다. 네,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 수급적인 부분이지 외부적인 문제는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모건 스탠리에 대한 기사는 지난번에 맞춘 거는 그냥 시기와 맞았던 부분이기 때문에 너무 이런 거 연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속보가 하나 들려왔네요. 전해드리겠습니다. 한전이 지금 금리 인상 관련해서, 금리 인상이 아니죠. 전기요금 관련해서 4분기 동결 결정을 내렸습니다. 국민 부담과 한전 관련해서 지금 적자 사이에서 고민을 하던 정부가 동결을 결정을 했는데 이 같은 영향이 또 주가에는 어떤 영향을 줄지 한번 지켜보셔야겠습니다. 네, 지금은 동결이지만 전력 성수기라서 조금 미룬 것일 뿐 겨울에는 아마 올릴 것 같아요. 지금 부채가 지금 200조가 넘게 있기
있기 때문에 예, 그러면 이제 주가에 다시 긍정적인 영향을 받겠죠. 지금은 네. 동결이지만. 알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자, 지금 네이버, 카카오 우리 얘기 듣기만 해도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시죠? 주가가 너무 많이 떨어져서요. 금리 인하기에 주가에 탄력이 붙어야 하는 대표적인 국내 성장주입니다만 금리 인하 효과 거의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 반정민 소장한테 들어보겠습니다. 아마 그 효과를 보지 못한 이유는 성장세도 있기는 하지만 기업 내부적인 이슈도 좀 같이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기업, 그러니까 네카오의 경우에는 당분간 좀 보지 않는 게 낫지 않나라고 좀 개인적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올해 들어서 이 네카오의 경우에는 그 하락세도 계속 좀 보여주고 있는데 수급도 외국인의 매도세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급도 좋지 못한 상황에서 성장성도 지금은 그렇게 큰 바탕이 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그 증시에 대한 그 반응을 봤을 때는 이 두 기업의 경우에는 그렇게 긍정적인 요소가 나올 가능성은 좀 더 보이진 않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고요. 그리고 금리 인하 효과 굉장히 좀 많이 기대를 하셨을 것 같은데 성장성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금리 효과에 대한 그 인하의 효과에 대한 부분들을 반영하기에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두 기업의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좀 더 시기를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이버의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 마원에 대해서 중단 소식이 좀 어느 정도 나왔는데 그러면 신사업에 대해서 빨리 다른 그 돌파구를 뚫어야 되는데 지금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네이버의 경우에는 신사업이 좀 필요한 것 같고 카카오의 경우에는 뭐 사법 리스크도 사법 리스크지만은 매각과 관련된 부분들이 좀 있어야지만 재무 구조 개선이든 경영 개선이든 그 내용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이 두 기업의 경우에는 당분간 좀 가능성이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 같다. 어떤 거 매각이요? 그 계열사들이나 이런 자회사 부분들을 너무 많죠. 정리를 해야 될 것들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각을 하거나 사법 리스크가 완화가 되는 시점을 좀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올해는 좀 어려울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겠고 내년에 좀 더 흐름을 지켜보자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이버, 카카오 하루빨리 좀 반등다운 반등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주 체코를 공식 방문했죠. 원전 세일즈에 아주 총력을 기울인 가운데 국내 건설사의 해외 원전 추가 수주 기대감은 상존해 있는 상황입니다. 원전주들 지금 금요일에 많이 빠졌거든요. 길건우 대표님 어떻게 보셨어요? 금요일장의 하락. 이번 주는 사실은 조금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저번 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금리 인하가 이제 시작이 됐으니까 사실은 살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맞아요. 수급은 적은데 살 섹터가 많다. 그럼 당연히 빠질 수밖에 없는데 원전 쪽은 조금 기대감들이 조금 많이 남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번에 이제 체코 가서 원전 설비 공장도 가고 그다음에 이제 정상회담 하면서도 이제 대놓고 얘기를 했다 보니까 그래도 잘 넘어갈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3월까지 되냐 안 되냐. 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3월에 만약에 된다라고 하면 체코의 이제 두 번째 또 그 3호기, 4호기 계약 기대감들도 여전히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굳이 꼭 체코뿐만이 아니라 글로벌로 보더라도 원전에 대한 그런 그 스탠스가 굉장히 많이 바뀌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기존에 이제 원전 같은 경우는 수명이 거의 40년이다라고 이제 대부분 알고 계실 텐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80년까지도 늘렸고요. 최근에 이제 글로벌로 보면은 원전 수명을 대부분 많이 늘리고 있는 추세긴 합니다. 그리고 플러스 알파로 본다라고 하면 현재 원전 중에 40년 이상 된 원전이 32%가 넘어가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게 많이 된다라는 거는 지금 원전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많이 지어야 된다라는 게 나오는데 오래된 게 많다. 그러면 신규 원전 수주를 어찌됐건 박차를 가할 수밖에 없는 구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이제 가져갈 게 누구냐는 거거든요. 한국, 미국, 러시아, 프랑스, 일본, 중국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제 저희가 싸워야 될 거는 대부분 이제 미국, 프랑스, 뭐 일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프랑스랑 미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최근에 납기가 굉장히 안 맞아요. 기본적으로 3년에서 4년 정도 다 늦고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 계약했던 것보다 훨씬 더 돈을 많이 줘야 되는 구간들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나라가 잘하는 게 아까 앞에서도 이제 뭐 조선 얘기할 때 했지만 납기 하나는 기가 막히게 맞춥니다. 아주 철저하게 맞추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조금 우위에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체코 외에도 이제 조금 우리나라가 기대감이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폴란드에 한 2기에서 4기 정도 지금 타당성 조사하고 있는데 올해 안에 아마 본계약 추진 전망치도 나오고 있고요. 남아공에서도 이제 2기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3월에 제한 요청서는 이미 발행을 했어요. 근데 이게 남아공 거는 조금 뭐
반반이기는 한데 그래도 우리나라 쪽에 손을 조금 들 수 있겠다라는 것들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루마니아도 그렇고 우간다도 그렇고 어찌됐건 꾸준하게 계속 본계약 체결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기대감들이 어찌됐건 원전 섹터에 반영이 될 거고 수급 자체는 돌아올 수 있다라는 관점입니다. 네, 우리 원전 팀 코리아도 자신감을 갖고 우리 우방 국가에 수출할 때는 가격을 조금 높여도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드네요. 자, 마지막으로 오늘 하창한 본부장과 함께 개장 전 체크 포인트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뭐 일단 미국장이 선물 옵션 동시 만기로 조금 쉬어가는 흐름들이 나타나면서 야간 선물도 마이너스 0.17% 좀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작 자체는 약간은 좀 약보합권에서 시작할 확률을 배제할 수 없고요. 이번 주에 FOMC와 EBC 등 다양한 인사들의 발언이 있다 보니까 이제 환율의 변화 흐름을 좀 잘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슈적으로 봤을 땐 지정학적 리스크가 확대가 됐기 때문에 뭐 항만이라든지 해운, 지정학적 리스크 관련된 종목군들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원전 같은 경우는 미국장에서 이제 컨스텔레이션 에너지라든지 뭐 이제 뉴스케일 파워 이런 종목군들이 정말 크게 급등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만약에 미국장과 채널링이 된다면 관련된 종목군들 단기 급등 나올 수 있으니까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무엇보다 주말 사이에 수출입 데이터 나왔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뭐 화장품이나 뭐 이런 변압기 쪽에서 데이터들이 크게 많이 변화가 됐기 때문에 좀 그 개장 전에 꼭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다라고 정리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 주 마이크론 실적 발표 앞두고 있는데 삼성전자 좀 수급이 다시금 들어올까요? 네, 고래서 이제 반도체 수급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마 거기에서 좀 좋게 나오면 좀 턴어라운드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개장 전 꼭 확인해야 할 뉴스와 전략 네 분과 함께 정리해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